예, 관광기업 창업론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5페이지가 되겠네요. 환경 변화와 창업 인프라. 여기는 할 얘기가 많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직업 시장이 변하고 있다. 첫 번째, 평생 직장은 없다. 평생 직장은 없다.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 가끔 이제 취업했다고 인사를 하러 오는 제자들이 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제가 하는 말이 일단 축하한다 하고, 그러나 그 직장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지 그 회사에 충성만 해갖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서양인들은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볼 때 현재 무슨 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죠. 지금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를 물어본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나이 드신 층에서는 물어보는 게 어느 회사 다녀? 그럼 삼성 다녀요? 현대 다녀요? 그럼 되게 우와 하루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 다닌다 그러면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 서비스 센터 하는 거 있죠? 거기도 삼성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타이틀만 삼성이지 삼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무슨 일 얘기냐면, 네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데 그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뒤에 있는 회사의 타이틀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이것도 여전히가 아니라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맨 밑에 패러그래프 위로 하나 둘 셋 넷째 줄 다섯째 줄 끝에 뚜렷한 직업 의식 없이 어떤 일이라도 좋다, 우선 회사에 입사하고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일단 취직을 하고 보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일에 따라서 네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고 중간에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뚜렷한 직업의식이 없이 어떠한 일이 더 좋다, 우선 회사에 입사하고 오자, 그건 바람직한 건가 아니죠. 자,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평생 직장의 개념은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도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는 고용 안정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틀에서 보면 고용 안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전체 100명 중에 70명이 유지를 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성공한 거죠. 그러나 내 개인이 그 없어지는 30개 일자리에 있으면 깝깝한 일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죠.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도 평생 직장은 없죠. 요즘 새로 들어오시는 신임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다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게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우리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노동법 현실상 한번 들어오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를 수가 없다. 고로 나는 정규직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논리를 피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기업의 논리고,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 보장해 주는 게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37페이지 봅시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인생의 중반에 직장으로부터 쫓겨난 소위 고개 숙인 남자로 삶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 이 책에 썼을 때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나 요새는 남녀 불문이죠. 특히 여성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를 인터넷으로 개강을 하니까 회사를 못 나가고 아이들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점점 그런 거는 나아지겠죠. 스웨덴 같은 경우 남녀 공이 전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쉴 수가 없다고 그러죠. 쉽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회적인 면역 체계를 형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막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환자가 많이 생기고 뭐 그 얘기는 딴 얘기니까 어쨌든, 자 이제는 남녀 공이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게 내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그거는 내 성격상 맞는다 해볼만 하지만 그런 일은 이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직업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패러그랩에 보면 앞에는 뭐 조지 오웰의 1984 그런 것도 나오고, 여기 1984를 한번 읽어보시면 빅브라더가 다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뭐 복잡하니까 밑에 패러그랩에 미래 예측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미래 예측이 정확도에서 과거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은 항상 예측일 뿐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건 그 미래가 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옛날에 하던 예측보다는 앞으로 예측은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는 걸 몇 가지 봅시다. 우울한 미래 예측.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21세기 세계는 컴퓨터와 로봇이 전 업종에서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 특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알파고하고 바둑 뒀다가 이세돌이 오전 4패 1승만 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온다, 로봇이 몰려온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나 그런 데는 거대한 공장에 물건을 배송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찾고 하는 게 다 기계가 해요, 로봇이. 점점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뒀을 때는 온 매스컴이 앞으로 없어질 직종, 그리고 새로 생겨날 직종, 그런 거에 관한 예측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단순 노무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회계사예요. 실제로 회계법인들에서 회계사의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판사도 이제는 기계가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판사가 일일이 수많은 판례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하면 그거는 판사가 며칠 걸려서 할 일을 몇 분 만에 뚝딱 해서 해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사람의 감성을 다루고 예술가는 안 무너질 거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계가 음악도 작곡을 하죠. 모차르트의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차르트풍의 음악을
자꾸 그래서 사람들한테, 음악 전문 평론가들한테 들려줬거든요. 이야, 이거 누가 했냐, 진짜 이거는 진짜 명곡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모차르트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었고, 또 화가 같은 경우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2020년 현재 지금은, 작년에 나왔던 것 같죠 아마,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학습한 반 고흐의 그림, 알파고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AI가 그림을 그렸죠. 미술평론가한테 전시를 했더니, 우와, 이거 반 고흐가 이런 것도 그렸나? 야, 이거 누가 찾아냈냐? 완벽하게 그려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계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 강의에서 자겠죠. 그러면 그 기계를 이용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바리스타를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이 바리스타 기계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요즘 있죠. 부산에서는 못 본 것 같은, 서울에서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알아서 탁탁탁탁 스위치만 누르면 3분 몇 초 안에 그냥 완벽한 원두 커피를 내려주죠. 맛도 끝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을. 그냥 막연하게 창업을 하지 말고 흐름을 보면, 교수님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그런데 점점 싸져요. 그래서 기계가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난소득을 주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소득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계들이 다 해버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쓸 이유가 없죠. 사람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 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돼요. 휴일도 있고. 그러나 기계는 24시간 돌려도 찍소리 안 하죠. 돈 더 달라 소리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쓰고 기계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 죄송합니다. 주치가 나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기계를 갖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없어지고,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안 하죠. 소비를 안 하면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기업도 더 이상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소득을 만들어주자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해도.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럼 그 돈은 누가 내는 건데? 기업한테 로봇세를 걷자. 로봇이 인해서 기업이 이득을 취하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험도 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뀌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갖고 또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은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네, 그냥 그러고 살면 되겠네, 평생 그대로 사는 거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는다, 일은 하는 시간은 줄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할까? 그런 거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 아이디어. 그래서 언뜻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나는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교수님. 창의적인 인간은 없어요. 창의적인 환경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엮어보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자원론 시간에 했던 부산에 없는 거 만들어 보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자, 맨 밑에서 5째 줄쯤에 이런 말이 있죠. 21세기 세계는 컴퓨터와 로봇이 전 업종에서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명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쳐 그쪽에서도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언뜻 이해가 안 가면요. 고속도로 통행료 낼 때 우리 하이패스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하이패스도 있었지만 하이패스 기계를 달지 않으면 돈을 냈단 말이에요. 서울 부산 갈 때, 부산에서 서울 갈 때 통행료 뽑고 도착하면 돈 냈죠. 사람이 했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지금은 하이패스가 하죠. 요즘 새로 신선된 민자고속도로는 좁지도 않고 넓게 돼 있죠. 그냥 지나가면 되게끔 되게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그러면 그 많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의 일자리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넌 뭐 할까?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한동안 제가 나는 그럼 앞으로 정년퇴직하면 뭘 할까 고민을 했다가 안 교수와 함께하는 교과서여행 그런 거 하면 되겠다. 그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쪽으로도 또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봐서 알겠지만 관광 수요는 줄지는 않아요. 또 기본소득이 되고 시간이 많아지면 더더욱 늘어날 소지가 많죠. 근데 그러면 관광은 맨날 제주도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관광만 할 건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변화할 건가? 예측을 해야죠. 그죠? 교수님 어떻게 변할 것 같은데요? 그건 고민해 보세요. 그건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가? 뭘 할 건가? 처음에는 몰려가겠죠. 유명한 관광지로.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닥 신선하지가 않죠. 새로운 걸 또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앞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사 같은 데 취직을 했다가도 여행업 전반에 관해서 좀 터득을 한 다음에 그런 분야를 특화해서 그런 여행사를 만들어내면 그건 괜찮겠죠. 교수님 그건 기계가 따라올까요? 기계가 할 수 그러니까 기계가 하기가 어려운 분야. 기계는 단순 반복적인 일은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에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또 기계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의 감정, 그걸 파악하는 일은 기계는 잘 못해요. 기계는 잘 못해요? 잘 못한대요. 컴퓨터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근데 이 관광 여행은 그래서 호텔에 투숙하고 뭐 그런 거는 기계가 할 수 있겠죠. 몇 도시로 우리 키오스크 띡띡띡 누르고 카드 넣으면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의 손길을 받았을 때 느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기계가 해주는 것보다는 뭐 언택트 소비해갖고 그런 걸 선호하는 측도 있지만 어느 층에서는 또 사람이 직접 섬세하게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도 생길 거겠죠. 그게 뭐냐면 조금 고급화하는 거죠. 그럼 단가는 세지겠죠. 그래서 이 지금이 관광 쪽에서는 저는 기회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을 낼게요. 38페이지에 보면 고용 없는 성장 시대, jobless growth의 두려움이 마침내 우리나라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 반도체 잘 나간다 부르죠. 그죠? 삼성이 망하면 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근데 반도체 공정 보면 사람들 말고 다 뭐 방호복 같은 거 쓰고 들어가서 뭐 그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기계들이 하죠. 일자리가 없어지죠. 뭐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할 수 있겠죠.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수입은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죠.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낼 필요는 있으나 이해가 되죠. 이번에도 마스크 사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태 때 삼성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중소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그 마스크 만드는 공정을 재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계도 새로 그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가서 고쳐주고 해서 뭐 한 달에 10,000장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10만 장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바꿔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의 미래는 두렵다. 그러니까 점점 취직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쪽으로 가지고 고민을 해봐서 그 중에서 그와 관련된 업종에 취업을 해서 그는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업을, 나의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회가 변하고 있다. 단순하게 근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는 뭐 본인이 원하면 막을 수는 없으나 그런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뭔데 결국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창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정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9주차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수 있는 날까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뭐 일부 실습 같은 거는 대면 수업 한다고 그래요. 대면 수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것 같기도 하고, 대면 수업 안 하면 시험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건강하게 안녕.